네, 공수처법 시행 16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인데요. 과정은 두 분께서 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 순탄치가 않았는데 어쨌든 2명이 추천됐는데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일단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제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고 시대적 과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결사 반대, 결사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법이 개정까지 됐잖아요. 예.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전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그러니까 3분의 2죠. 찬성하면 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추천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좀 충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기회를 줬고 열흘이나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여야가 좀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좀 추천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도 사실상 비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일찍 밝힌 바 있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떤 시각 바라보고 있을지 저도 사실상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가장 회자가 됐던 말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죠.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지 민주적 사회에서 그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가치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상 논점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절차적 정의를 가지고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을 청취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자. 그래야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공수처위원회에 대한 임명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반대하고 4+1로 통과되고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은 법을 시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위 이야기하는 야당의 비토권이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마 지각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 추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결국 이제 법과 규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의 공수처법이 야당의 비토권, 사실 이제 법에 비토권이라는 명문 규정도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이 반대하면은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3분의 2, 5명이 찬성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그 회의에 또 국민의힘도 2명의 추천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표결 절차할 때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절차적인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의힘 측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한데 앞으로 세 가지 산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당장 공수처장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예. 국회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결사 저지를 위한 아주 맹공을 펼치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과연 건들 수 있을 것인지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쟁송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당장 가처분 신청하고 또 무효 행정처분 신청하고 예.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쟁송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공수처장 후보 최초의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 몫이 이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지 예. 그리고 23명의 검사를 또 제대로 임명을 할 수 있을지 예. 산 넘어 산에 앞으로 많은 과제,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는 말씀이신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2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의 남은 절차 과연 쉽게 돌아가겠는가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상희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 말씀에 첨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죠.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애당초부터 순탄치 않은 일이었고 야당의 협조가 사실상 공이 구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지속적인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국민에 알려야 되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그 절차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죠. 예. 말씀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어떤 국가든지 어떤 국가 정책을 하든가 어떤 국가가 기관을 새로 만들든가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될 게 그 목적성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 그 자체가 헌법에도 없는 위헌적 소송이 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위헌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 없는 기관이 헌법기관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권력기관을 수사하게 되는 거 헌법기관을 수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당이 또 불편하게 이게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야당의 비토권을 야당이 소위 말하자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대로 법을 바꿔서 야당 비토권을 인정치 않고 그대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은 뭔가 모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적 신뢰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난관이 극심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하게. 예. 네. 두 분 다 앞으로의 좀 험난한 과정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추천된 2명 중에 초대 공수처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두 분께서 좀 예상하셨던 분들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배 교수님. 당초 예상하고 좀 달라졌죠. 당초에는 지난번에 두 분으로 압축이 됐었어요. 예. 김진욱 현재 선임연구관 그리고 전현정 변호사 두 분으로 네네네. 됐었는데 이번에 6차 추천위에서 전현정 변호사 대신 이건희 지금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군이 현재 대법관이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네 그리고 추천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희 이분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일단 논란에서 좀 비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판사 출신만 추천하면 안 된다. 검사 출신도 추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압축된 2명, 김진욱, 전현정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판사, 검사 2명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2명 중에 이제 대통령이 한 분을 선택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진욱 지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한 냉정한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데 과연 검사 출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이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어주셨고 이상희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네, 근본적으로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후보 추천이 됐기 때문에 뭐 대한변협의 3지대의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 그 기관의 출신으로 후보를 정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김진욱 후보라든가 이건희 후보 뭐 두 사람 다 대한변협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무래도 김진욱 그 후보자에게 더 방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